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은 안에서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래로 된 맨발 자국이 문틈 아래에서 시작해 제 침대 곁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은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남서부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모래폭풍에 길이 막혔습니다. 도로 순찰대는 밤새 이동하지 말라고 했고 가장 가까운 숙소는 폐주유소 옆 낡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넌 간판에는 방이 있다는 글자 중 절반만 깜빡였습니다. 프런트의 노인은 6호실 열쇠를 주며 문 아래에 수건을 꼭 끼워두라고 했습니다.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는 바깥 모래는 바람 방향대로 쌓이지만 안쪽 모래는 방향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농담처럼 웃었지만 제 신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6호실은 주차장을 향한 1층 끝방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젖은 수건을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 밖은 누런 먼지뿐이었고 가로등 불빛도 몇 걸음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는 한 칸이었다가 금세 끊겼습니다. 금세 밤 11시가 지나자 천장에서 모래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지붕에 쌓인 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천장 위를 천천히 걷듯 한쪽 끝에서 침대 위까지 이동했습니다. 발걸음 하나마다 전등이 짧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놓이는 문 밖을 보지 말고 수건이 움직이면 발을 바닥에서 떼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문 아래 수건이 바깥쪽으로 조금씩 빨려 나갔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건이 완전히 사라진 문틈에서 모래 한 주미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모래는 작은 원을 그리더니 맨발 모양으로 눌렸습니다. 그 앞에 두 번째 자국, 세 번째 자국이 차례로 생겼습니다. 발자국은 누군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오는 간격이었습니다. 침대 앞에서 멈춘 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새 자국은 침대 밑으로 이어졌습니다. 매트리스 아래에서 마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옆방 벽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한국말로 괜찮으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텔에 다른 여행자가 있다는 안도감에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체크인할 때 주차장에는 제 차밖에 없었습니다. 벽 너머 여자는 5호실에 갇혔다며 연결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벽장 안을 보니 정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모래가 두껍게 묻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손톱으로 긁은 숫자 6이 여러 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프런트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벽 너머에서 들은 것과 같은 목소리로 5호실은 10년 전 폭풍에 무너진 뒤 벽으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번호를 묻지 않았는데도 6호실에서는 벽을 두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화 중 바닥에 발자국이 늘어났습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간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 벽장 안에서 나와 제 가방을 에워쌌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보듯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 위로 얇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타났다가 곧 지워졌습니다. 이어서 문을 열라는 문장이 생겼습니다. 두 문장은 서로 밀어내듯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덮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 위에 올라섰습니다. 타일 바닥에는 모래가 없었지만 배수구 안에서 작은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젖은 모래가 배수구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모래는 발가락 모양을 만들며 욕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깥 객실에서는 연결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이제 안전하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현관 쪽에서는 프런트 노인이 문을 두드리며 절대 욕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두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모텔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반값을 냈고 노인은 신분증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두 목소리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욕실 거울이 누렇게 흐려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뒤 욕조에 모래투성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울 속 여자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현관문이 아닌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천장 환풍구 덮개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거리를 빼 덮개를 밀고 좁은 점검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과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신발 안에는 모래가 가득했고 발끝이 6호실 쪽을 향했습니다. 점검 공간 끝에 지붕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폭풍 속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바람은 거셌지만 지붕 위 모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 객실 창문에 불이 켜졌고 6호실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제 모습으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붕을 따라 프런트 쪽으로 이동해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의 마지막 기록은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6호실 투숙객 이름칸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도로 작업자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텔이 오래전에 폐쇄됐다고 했습니다. 밤에 간판이 보였다는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건물에서 3k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6호실 열쇠와 마른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석 바닥에는 모래 발자국 두 줄이 있었습니다. 한 줄은 조수석에서 들어왔고 다른 한 줄은 제 발 아래에서 시작해 차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모래폭풍 예보가 뜨는 날이면 침대 밑에서 마른 숨소리가 납니다. 문틈에 수건을 끼우면 아침에는 꼭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현관 안쪽에 맨발 자국 하나가 생겼습니다. 뒤꿈치는 침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